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군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 침대 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죠. 저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불이 살짝 들어 올려졌습니다. 누군가 제 뒤로 누웠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부드럽게 떨리는 손으로 향기가 났습니다. 익숙하지만 아내의 향기는 아니었어요. 제 등에 닿은 그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뒤에서 저를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장모님이었어요. 아내 은주의 새엄마, 46의 젊은 장모님.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장모님이 여기 계신 거지? 왜 내 침대에 누워서 날 안고 있는 건가?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했어요. 장모님의 손이 제 가슴에 올려졌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사이였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위험한 경계선까지 가게 되었는지를요. 안녕하세요. 흔하지 않지만 아예 없지는 않은 이야기. 사연극장 오디오북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최윤석입니다. 올해 38이에요. 평범한 회사원이죠. 결혼한 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아내 은주와 저는 같은 회사 동기였어요. 연애 2년 하고 결혼했죠.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은주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야, 나 먼저 갈게. 짧은 인사 한마디뿐이에요. 저녁에 퇴근해도 은주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죠. 대화가 없습니다. 스킨십은 더더욱 없어요.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룸메이트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은주는 승진에만 관심이 있었고 저는 평범한 삶에 만족했거든요. 은주가 보기에 저는 의욕 없는 사람이었죠. 저에게 은주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감정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우리 집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집이었어요. 1층에는 장인어른 부부가 사시고 2층에는 은주와 제가 살았죠. 각자 공간은 따로 있었지만 계단 하나로 연결된 같은 집이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어요. 하지만 장인어른 말씀이 그러셨죠. 가족은 가까이 있어야지 무슨 일 있을 때 서로 도울 수 있잖아. 그렇게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은주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 김도환 씨는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올해 57이시죠. 장인어른은 5년 전에 재혼하셨습니다. 은주의 친어머니는 은주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거든요. 장인어른은 10년 넘게 홀로 지내시다가 한지연 씨를 만나셨어요. 지연 씨, 그러니까 지금의 장모님은 당시 41살이었습니다. 은주보다 불과 7살 많을 뿐이었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10살도 넘게 차이 났고 주변에서는 그런 장인어른을 부러워할 따름이었어요. 은주는 처음에 완강히 반대했어요. 아빠가 무슨 이 나이에 재혼을 해? 그것도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사람이랑. 하지만 장인어른은 고집을 꺾지 않으셨죠.
결국 은주는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장모님을 뵌 날이 기억납니다. 결혼식 피로 연장이었어요. 장모님은 정말 젊어 보이셨죠. 46인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미소를 띤 분이셨습니다. 은주 남편분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장모님은 공손하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장모라니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편하게 대해주세요. 장모님은 이 호칭을 부담스러워 하셨죠. 윤석 씨라고 불러도 되죠? 최서방이라는 말은 너무 낯설어서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계단을 내려가면 장모님이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윤석 씨, 아침 드시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장모님.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서 맛있는 저녁 냄새가 풍겨왔죠. 윤석 씨, 저녁 드세요. 오늘 엄청 맛있어요. 은주는 새엄마라는 존재를 불편해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장모님은 늘 따뜻하게 맞아주셨거든요. 장모님은 저를 사람처럼 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은주는 집에서 저를 거의 무시했고 장인어른은 제게 관심이 없으셨죠. 하지만 장모님만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장모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46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이셨죠. 긴 웨이브 머리, 차분한 목소리, 따뜻한 미소. 하지만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장모님의 눈빛이 늘 쓸쓸하다는 걸. 어느 주말이었어요. 은주는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회사 워크숍이야. 내일 오후에나 들어올 것 같아. 알았어. 은주야, 조심해서 다녀와. 장인어른도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나도 친구들이랑 낚시가 일요일 저녁에나 올 듯해. 저는 혼자 2층에 있을 예정이었죠. 점심때쯤 1층에서 장모님이 부르셨습니다. 윤석 씨, 혹시 저녁에 시간 되세요? 계단을 내려가니 장모님이 부엌에 계셨어요. 네, 괜찮아요. 그럼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녁 무렵 1층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했어요. 장모님과 단둘이 식사를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가 있었죠. 윤석 씨는 생선 좋아하시죠? 네, 좋아해요. 다행이네요. 오늘 시장에서 좋은 게 있길래 샀어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중간중간 시선이 마주쳤죠. 장모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윤석 씨, 요즘 힘든 거 없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은주가 요즘 많이 바쁘죠? 네, 회사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장모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윤석 씨, 혹시 외롭지는 않으세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죠. 장모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요즘 많이 외로워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인어른이랑은 어떠세요? 우리 그이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집에서 밥이나 차려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장모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요, 사랑받고 싶어요.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다고요. 그런데 우리 그이는 저를 그렇게 안 봐주세요.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장모님, 미안해요, 윤석 씨. 괜한 얘기를 했네요. 장모님이 눈물을 닦으셨죠. 저는 티슈를 건네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장모님. 저도 비슷해요. 윤석 씨도요? 네, 저도 은주한테 외면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부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우리는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외로움에 대해, 결혼 생활에 대해, 인생에 대해. 2층으로 올라오는 길, 제 가슴은 묘하게 따뜻했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장인어른은 밖에서는 잘 나가는 분이셨어요. 사업을 하셨고 친구들도 많으셨죠. 골프, 산악회, 낚시 모임 등 취미 활동도 활발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어요. 장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차가웠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2층에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1층에서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은 차렸어? 네, 지금 바로 드릴게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잠시 후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게 뭐야? 반찬이 고작 이것밖에 없어? 죄송해요, 여보. 오늘 장 보러 못 가서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밥은 제대로 차려야지.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보고 있기가 불편했어요. 다음 날 아침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장모님이 혼자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죠. 윤석 씨, 아침 드세요. 네, 장모님. 장모님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우신 것 같았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침을 먹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장모님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1층에 내려갔어요. 은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또 아래층 가? 새엄마랑 정분이라도 나겠어. 은주는 무심하게 말했죠. 장모님과 저는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거실에서, 나중에는 부엌에서, 때로는 집 앞 작은 마당을 거닐며 장모님은 제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요, 결혼 전에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도한 씨를 만나고 결혼하면서 그만뒀죠. 왜 그만두셨어요? 우리 그이가 원했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요. 장모님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다시 시작하실 수는 없으세요? 이 나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이가 허락할 것 같지도 않고요. 저는 안타까웠어요. 장모님은 분명 멋진 선생님이셨을 텐데 어느 날은 장모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윤석 씨는 왜 은주랑 결혼했어요? 처음엔 사랑했어요. 지금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죠. 장모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도한 씨를 처음 만났을 땐 좋았어요. 든든하고 믿음직한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전혀 달랐어요. 어떻게 다르셨는데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집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장모님의 눈에 서러움이 어렸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거든요.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은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야, 오늘 저녁 야근이야. 11시쯤 들어갈 것 같아. 알았어, 은주야. 조심해서 들어와. 장인어른도 외출하셨어요.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늦게 들어갈 거야. 저는 2층에 혼자 있었습니다. 저녁 때쯤 1층에서 장모님이 부르셨어요. 윤석 씨, 혹시 저녁 드셨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니요, 아직이에요. 그럼 같이 먹어요. 제가 김치찌개 끓였어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1층 식탁에서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석 씨, 요즘 은주랑은 어때요?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그냥 예전 그대로예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장모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린 참 비슷하네요.
장모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식사 후에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윤석 씨, 나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윤석 씨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장모님을요? 네. 편안한 분이에요. 저를 이해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고요. 그것뿐이에요? 장모님이 제 눈을 보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죠. 나도 알아요. 우리가 지금 위험한 대화 나누는 거. 장모님. 하지만 나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도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2층으로 올라와 잠들지 못했어요. 제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은주가 아침에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말 회사 워크숍이야. 토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들어올 거야. 알았어, 은주야. 장인어른도 짐 정리를 하셨어요. 나도 산악회 친구들이랑 등산 간다. 일요일 날 복귀야. 토요일 오후 2층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1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이 우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에 장모님이 소파에 앉아 울고 계셨어요.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장모님 옆에 앉았죠. 윤석 씨, 장모님이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우리 그이가요,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한 씨 휴대폰을 봤어요. 모르는 여자한테 온 문자가 있더라고요.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빠라고 불러요. 다음에 또 만나자 하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모님, 윤석 씨,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장모님이 무너지셨죠. 저는 장모님을 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저 옆에 앉아 장모님의 등을 쓰다듬어 드렸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장모님. 괜찮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장모님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셨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모님과 함께 있어 드렸어요. 밤 11시가 넘도록. 장모님은 계속 우셨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장모님은 계속 괴로워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을 추궁할 용기가 나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갔어요. 늦은 귀가, 의심스러운 전화 통화, 냄새나는 향수.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은주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오늘은 회사에서 밤 새야 할 것 같아. 알았어. 그날 밤 10시쯤 1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싸우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장인어른이 밖으로 나가시는 게 보였어요. 거실에 장모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장모님, 윤석 씨, 나 너무 힘들어요. 저는 장모님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한 씨가요, 인정했어요. 뭐요? 바람 피운 거요. 다른 여자 만나고 있대요. 장모님이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선물까지. 언제부터 그러셨대요? 6개월 전부터 산악회에서 만난 여자래요. 장모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 씨, 나 어떻게 살아야 해요? 장모님, 난 여기 와서 뭘 한 거죠? 사랑도 못 받고 존중도 못 받고 이제 배신까지 당하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난 왜 이렇게 사는 거죠? 내 인생이 뭐죠? 장모님이 울부짖으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안아드렸어요. 장모님, 울지 마세요. 장모님이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머리를 쓰다듬어 드렸죠. 그때 느꼈습니다. 제 마음이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장모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장모님은 계속 우셨죠. 저는 장모님 곁에서 말없이 있어드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어요. 윤석 씨, 이제 자러 가야죠? 괜찮아요. 장모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고마워요.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오래 앉아 있었죠. 윤석 씨. 네. 나 요즘 윤석 씨 생각 많이 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네,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윤석 씨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장모님을요? 네.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너무 미인이시고 앞으로는 더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그것뿐이에요? 장모님이 제 눈을 보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죠.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장모님, 하지만 나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윤석 씨, 나 안아줘요. 장모님이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2층으로 올라갔어요. 은주는 아직 회사에 있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제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인어른은 집에 돌아오셨지만 장모님과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장모님은 계속 힘들어 하셨죠. 저는 매일 1층에 내려가 장모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주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느 수요일이었습니다. 은주가 아침에 말했어요. 자기야, 이번 주 중국 출장이야. 내일 아침 비행기로. 그래, 알겠어. 장인어른도 외출하셨어요. 그렇게 장모님과 저만 남은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2층 제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방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 침대 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죠. 이불이 살짝 들어 올려졌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누웠어요. 향기가 났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제 뒤에 누우셨어요. 그리고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장모님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장모님의 따뜻한 온기가 제 등을 감싸고 있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인지. 저는 그저 그대로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장모님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어요. 잠드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요.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장모님이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계속 자는 척했죠. 장모님이 이불을 천천히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죠. 저는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며칠 뒤였어요. 장모님과 저는 그날 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하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은주가 아침에 말했어요. 자기야, 금요일부터 워크숍인데 자기 부서는 안 가지? 응, 우린 별도로 말 없었어. 장인어른도 말씀하셨어요. 주말에 친구들이랑 낚시 갈 거야. 언제 올진 몰라. 그렇게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2층에 있었어요. 밤 11시쯤 아래층에서 장모님이 부르셨습니다. 윤석 씨,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장모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장모님? 윤석 씨, 나 너무 외로워요. 오늘 밤은 더 그래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내가 미쳤나 봐요. 얼른 올라가서 쉬세요. 하지만 저는 장모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함께 있다가 저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저번과 같이 또다시 방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불이 켜졌어요. 장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죠. 장모님, 윤석 씨 미안해요. 자고 있었죠? 아니요, 앉았어요. 장모님이 천천히 제 침대 옆에 앉으셨어요. 나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도한 씨는 아직도 그 여자랑 만나요. 이제는 눈치도 안 보네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 나는 뭐예요? 난 그냥 집 지키는 사람이에요? 난 여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거예요? 장모님이 고개를 숙이셨죠.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은 소중한 분이에요. 윤석 씨한테만요. 네. 장모님이 저를 돌아보셨어요. 어둠 속에서 장모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윤석 씨, 나 오늘 외로움을 잊고 싶어요. 제 심장이 요동쳤어요. 장모님, 나 너무 외로워요.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싶어요. 장모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저도 장모님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뜨거워졌어요. 장모님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장모님을 향해 몸을 기울였죠.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장모님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장모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장모님이 제 품에 얼굴을 묻으셨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윤석 씨, 네. 나 오늘 여기 있어도 돼요? 장모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천천히 침대에 누우셨어요. 저도 누웠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봤죠.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도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새벽 3시, 4시.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천천히 제 쪽으로 몸을 돌리셨어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윤석 씨, 장모님, 나 너무 외로워요.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장모님을 안았습니다. 장모님도 저를 안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울음이었습니다. 윤석 씨, 미안해요. 나 정말 미안해요. 장모님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넘지 말아야 할 선 앞에 서 있었어요. 장모님, 괜찮아요. 아니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장모님이 제 품에서 떨어져 나가려 했어요. 저는 장모님을 붙잡았습니다. 장모님, 진정하세요. 윤석 씨,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장모님이 침대 끝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일어나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장모님, 저도 장모님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돌아보셨어요. 윤석 씨도 외롭죠? 네. 우리 참 불쌍하네요. 장모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그냥 여기 계세요.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요. 윤석 씨, 괜찮아요. 저도 외로웠어요. 오늘 밤만 함께 있어요.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우리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떨어져서, 하지만 손은 잡고 있었어요. 윤석 씨,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은 채 잠들었어요. 눈을 뜨니 아침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어요. 장모님이 제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계셨죠. 잠들어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방 밖으로 나가려는데 계단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어요. 은주였습니다. 일찍 왔어. 일정이 좀 변경돼서. 은주가 2층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은주의 눈이 제 방 쪽을 향했죠.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침대에 장모님이 누워 계신 게 보였습니다. 자기야, 이게 뭐야?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주야, 이건 새엄마가 왜 자기 침대에 있어?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눈을 뜨셨어요. 상황을 파악하신 장모님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은주야, 새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은주가 소리쳤어요. 장모님이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은주야, 오해야. 아무 일도 없었어. 오해요? 이게 오해예요? 새엄마가 거기에서 자고 있는데 이게 오해라고요? 은주가 울먹였어요. 저는 은주 앞으로 갔습니다. 은주야, 진정해.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그걸 믿으라고? 내가 바보 같아? 은주가 제 손을 뿌리쳤어요. 은주야, 제발 내 말 들어봐. 장모님이 은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새엄마, 다가오지 마세요. 은주가 뒷걸음질 쳤어요. 은주야, 나이 차도 얼마 안 나는 사람 새엄마라 해줬더니 결국 이런 사고를 치네. 은주가 울었습니다. 저는 은주의 어깨를 잡았어요. 은주야, 내 말 들어봐. 장모님은 어젯밤에 너무 힘드셔서 여기 온 거야. 힘들다고 당신 침대에 누워? 장인어른 때문이야. 아빠가 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장인어른이 바람 피우고 계셔.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장모님이 알게 됐어. 한 달 전에. 은주가 장모님을 돌아봤어요.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너한테 말 못했어. 아빠가 바람을 핀다고? 응. 산악회에서 만난 여자래. 은주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은주를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장모님도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은주야, 진정하고 내 말 들어봐.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은주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은주야, 당신 침대에 새엄마가 누워 있었어. 같이 자고 있었다고. 이게 말이 돼? 저는 입을 열었어요. 은주야, 장인어른이 바람을 피웠어. 장모님이 한 달 동안 듣기 싫어.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말을 멈췄어요. 아빠가 바람을 피웠든 말든 그게 당신이랑 새엄마가 한 침대에서 자도 되는 이유가 돼? 은주야,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다고? 같은 침대에 그런 차림으로 누워 있었는데? 은주가 울먹였어요. 장모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나는 그냥 듣기 싫다니까요. 은주가 장모님을 향해 소리쳤어요. 전 새엄마 믿을 수 없어요. 처음부터 새엄마가 싫었어요.
아빠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부터요. 장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빠가 좋다니까 억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신을 해요? 은주야, 배신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배신 아니면 뭐예요? 당신들 정말 더러워요. 은주가 일어섰어요. 나 여기 못 있겠어요. 은주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올라갔어요. 은주야, 제발. 은주는 방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를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나갈 거야. 당신들이랑 같은 집에 못 있겠으니까. 은주야, 손 대지 마. 당신 손 더러워. 은주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은주는 가방을 챙겨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에서 장모님이 울고 계셨어요. 은주야, 제발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은주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제가 소리쳤지만 은주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층에서 장모님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장모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죠. 윤석 씨,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미쳤어요. 장모님, 나 때문에 은주랑 윤석 씨가 이렇게 됐어요. 다 나 때문에. 장모님이 자책하셨습니다. 저는 장모님 옆에 앉았어요. 장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윤석 씨 방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주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내 말 들어줘. 카톡도 보냈지만 읽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장모님은 그 이후로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회사에도 가지 못했어요. 오해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같은 직장에서 마주치기가 두려웠습니다. 연차로 버텨가며 은주의 연락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이틀째 되는 날, 결국 은주의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윤석 씨, 은주 지금 저희 집에 있어요. 그런데 화가 많이 났어요.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발 은주 좀 바꿔주세요. 은주가 윤석 씨랑 통화 안 하겠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무너졌어요. 3일째 되는 날, 장인어른이 낚시해서 돌아오셨습니다. 1층에 들어서신 장인어른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셨어요. 뭐야, 왜 이래? 은주는 어디 갔어? 저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장인어른, 윤석이 무슨 일이야? 그때 장모님도 방에서 나오셨어요. 눈이 퉁퉁 부어 계셨습니다.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장인어른이 당황하셨어요. 저는 장인어른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의 외도를 은주가 알게 된 것, 장모님이 힘들어서 제 방에 왔던 것, 은주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으로 집을 나간 것 말이에요. 장인어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은주가 집을 나갔다고? 네. 장인어른이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다 내 잘못이구나.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또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은주야, 왜 전화해? 은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발 집에 와.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은주야, 당신이 새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았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은주야, 그게 아니야.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으면 같은 침대에 왜 있었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알아.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은주야, 대답해. 은주가 소리쳤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 장모님은 힘들어서 온 거고, 우리는 그냥 손만 잡고 있었어. 손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 은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돌아올까요?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닷새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2층에서 뛰어내려갔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은주야, 은주는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올라갔어요. 은주야, 돌아와줘서 고마워. 고마워할 일 아니야. 내 집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해? 은주의 목소리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은주야, 당신 나한테 할 말 있으면 해. 은주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은주 옆에 앉았습니다. 은주야, 들어줘. 장모님이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그제야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장인어른의 외도를 장모님이 알게 된 것. 장모님이 매일 밤 혼자 울던 것과 죽고 싶다고 말했던 일. 그날 밤 장모님이 내 방에 온 것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했어요. 은주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위로해 준 거라고? 그래. 손을 잡고, 응. 같은 침대에 누워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주가 눈을 감았습니다. 은주야,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우리는 그냥 서로 외로운 마음에, 위로할 마음에 손을 잡고 있었을 뿐이야. 당신, 새엄마 좋아했던 거 아니야? 사실 얼굴도 반반하고 나이도 우리 또래잖아.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직해야 했어요. 은주야, 솔직히 말할게. 나 장모님한테 감정이 있었어. 은주의 눈이 커졌어요. 사실 너랑 부부관계는 아예 단절이고 말이 장모님이지 우리랑 같은 연배잖아. 하지만 은주야, 우리는 선은 넘지 않았어. 정말 딱 손잡는 것까지였어. 왜? 너 때문이고 우리 가족 때문이지. 우리가 그러면 안 되니까. 은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은주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주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나도 너를 외롭게 만들었어. 제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여보, 나도 미안해. 나도 당신한테 잘못했어. 은주가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함께 울었어요. 은주야, 아래층 가서 장모님 만나줄 수 있어?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알았어. 천천히 하자.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은주가 먼저 말했어요. 자기야, 이제 새엄마랑 이야기해볼게. 정말? 응. 들을 말이 있어. 우리는 함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장모님이 부엌에 계셨어요. 은주를 보시더니 몸이 굳어지셨습니다. 은주야, 앉으세요, 새엄마.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주가 입을 열었어요. 새엄마, 아빠가 정말 바람을 피웠어요? 응. 언제부터요? 6개월 전부터래. 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엄마는 그걸 어떻게 참았어요? 많이 힘들었어. 죽고 싶을 만큼.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최서방한테 간 거예요? 응. 윤석 씨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나를 사람처럼 대해줬어. 은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전 새엄마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어요. 은주야, 전 처음부터 새엄마를 싫어했어요. 나이도 비슷했고
그냥 가족이 되기엔 어렵겠다 생각했어요. 은주가 울었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항상 저한테 잘해주려고 하셨죠. 그걸 알면서도 무시했어요. 괜찮아, 은주야.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은주가 장모님을 봤습니다. 새엄마, 그래도 사위 침대에 간 건 잘못하신 거예요. 알아. 나도 알아. 장모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 정말 미쳤었어. 그날 밤 나는 정말. 하지만 선은 넘지 않으셨죠? 은주가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냥 손만 잡고 있었어. 그것도 잘못이지만. 은주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새엄마, 저도 미안해요. 새엄마가 그렇게 힘드신지 몰랐어요. 은주야, 하지만 새엄마.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걸 받아들이는데. 알아. 천천히 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장인어른이 들어오셨어요. 은주가 장인어른을 봤습니다. 아빠, 은주야, 돌아왔구나. 장인어른이 다가오셨어요. 아빠, 앉으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장인어른이 소파에 앉으셨어요. 아빠, 정말 바람 피우셨어요? 장인어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왜요? 나도 잘 모르겠다. 새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내 잘못이야. 그럼 왜 그러셨어요? 은주야, 아빠가 미쳤었나 보다. 새엄마는 안 미쳤을 것 같아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밖에서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사람들 만나잖아요. 새엄마는요? 새엄마는 집에 혼자 계시면서 아빠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장인어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아빠는 새엄마를 무시했어요. 밥이나 차려주는 사람 취급했죠. 은주야, 나이 어린 여자가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사셔야죠. 은주가 따졌습니다. 저는 은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보셨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몹쓸 죄 지었어. 장모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여자랑은 끝났어. 믿을 수 있을까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어줘, 제발. 장인어른이 장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장모님이 울었어요. 여보, 나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안으셨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장인어른,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이, 장모님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두 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인어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앞으로 장모님 잘 좀 대해주세요. 그럴게.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감정이 폭발하기도 했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쉬운 시간은 아니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부부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상담센터에 가셨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지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여보, 오늘 뭐 하고 싶어? 여보, 내가 설거지 할게. 여보,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장모님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사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은주야, 나 내년에 학교 복직하려고 해. 정말요? 잘 됐네요. 은주와 저도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은주는 저를 완전히 믿지 못했고, 저도 은주에게 미안함이 컸죠. 하지만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30분씩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은주야, 나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 조금씩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스킨십도 조금씩 돌아왔어요. 처음엔 손을 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그 이후로 장모님을 새엄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엄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우리는 1층 거실에 모였습니다. 장모님이 점심을 준비하셨죠. 비빔밥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비벼 먹자. 장인어른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비벼 먹었습니다. 여보, 이거 맛있네. 은주야, 더 먹어. 윤석 씨, 고기 좀 더 드세요. 우리는 웃으며 식사를 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장모님과 설거지를 했습니다. 윤석 씨, 고마워요. 뭐가요? 그날 밤 말이에요. 윤석 씨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무슨 짓을 했을지 몰라요. 장모님, 윤석 씨가 나를 구해줬어. 장모님이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우리 그날 밤 이야기는 이제 정말 묻어두자. 네, 장모님. 하지만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윤석 씨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던 그 순간들을. 장모님이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장모님, 이제 행복하시죠? 응.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행복해. 우리는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밤 2층 제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주가 물었어요. 여보, 엄마랑 무슨 얘기했어? 그냥 일상적인 얘기. 여보, 나 다 알아. 뭘? 자기가 엄마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는 거.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은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외로운 사람을 위로해 준 것뿐이야. 그리고 선은 넘지 않았잖아. 은주야, 하지만 당신,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약속해. 약속할게. 은주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은주를 안았어요. 여보,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저는 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 살자, 은주야. 응, 여보. 장모님과 제가 경계선에 섰던 순간, 우리가 넘지 않기로 선택했던 그 선. 그날의 새벽은 우리 둘만의 작은 고백으로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저는 은주가 자고 있는 침대로 갔습니다. 은주의 옆자리에 누웠어요. 은주가 잠결에 제게 안겼습니다. 저도 은주를 안았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날의 새벽은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프지만 소중한 추억. 우리를 시험했지만 결국 더 강하게 만든 추억.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모든 사연은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감사한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